안녕하세요. 희망이의 라이브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팀 서포터즈 김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팀 서포터즈 한승민입니다. 네, 현민 씨. 지난 2회 방송 때 대구 특집으로 치맥 페스티벌에 갔다 왔었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와, 대구 정말 베프리카라는 명성이 괜히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날씨가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던데요. 하지만 그 타오르는 날씨 못지않게 희망의 서포터즈 분들께서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프로모션에 임해주셨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네. 저도 대구에 살고 있지만 그때 프로모션 그때는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웠어요. 네, 같이 탐방 온 다른 지역 서포터즈 분들도 정말 고생하셨고 민민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희망의 라이브 TV 3회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댓글도 한번 보면서 방송을 진행해야겠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직 타임라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방송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안내부터 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저희 3회 방송은 1회 방송과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는 리얼톡톡 지역 우수기업, 희망의 힘 서포터즈 강원 전북팀과 함께 지역 우수기업을 소개하고 기업 탐방 후기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진행으로는요. 면접 친해지길 바래라는 제목으로 면접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이유리 이사님을 모셔서 함께 면접에 관한 팁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 등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너명 리얼톡톡 지역 우수기업. 네, 기업 탐방을 실제로 다녀온 희망의 힘 서포터즈와 함께 지역 우수기업을 소개하고 탐방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게스트 분들로는 강원팀, 전북팀 서포터즈님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강원 팀부터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네, 그럼 강원 지역 강원 2팀의 팀장님 백구봉 서포터즈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원 2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백구봉 서포터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원팀에서 탐방한 기업은 강원 지역의 주식회사 바디텍 매드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네, 강원팀 서포터즈님께서 준비해온 기업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는 주식회사 바디텍 매드입니다.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219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398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 분야는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이고요. 주요 산업 분야는 첨단 체외 진단 기기 및 진단 시약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사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백구봉 서포터즈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체외 진단 기기가 주요 산업 분야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기기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체외 진단기가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리로 구성되냐면 혈액이나 소변 등과 같이 체내에 있는 성분을 간단히 뽑아서 진단 시약에 넣고 진단기기에 넣으면 짧게는 3초, 길게는 3분 이내에 이제 체내 염증 수치나 손상 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건 아니고 큰 병원을 막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되게 중요한 사업 분야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라고 하면 굉장히 청결도 아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탐방을 하셨을 때 알 수 있었나요? 이거는 직접 기업 탐방을 가서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첨단 진단기기다 보니까 머리카락이나 먼지 하나도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연구원분들이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마스크나 가운, 머리에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항상 청결이나 위생을 항상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한번 실시간 댓글들을 살펴볼 텐데요. 아주 애청자 분이신가봐요. 남자 MC분 염색하셨네요. 잘 어울려요. 감사한데요. 네, 항상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본방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 방송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방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개강인데 9월에도 기업 탐방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럼 댓글이 달리는 동안 저희가 따로 준비해온 질문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앞서 저희가 언급한 것 이외에 탐방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이런 점이 되게 좋았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사실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가지 않았었더라면 춘천 시내에 이런 좋은 기업이 있었다는 건 잘 몰랐을 거고요. 사실 그리고 온라인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현장을 느낄 수 있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그 기업의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 드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출 비중이 98%에 이른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내 외국어 활용 비중은 아마 조금 높을 것 같은데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외국어와 관련하여 어떻게 좀 지원해주는 그런 복지 혜택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기업 탐방을 갔을 때 사내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분들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어 활용은 거의 필수적이고 수출이 많다 보니까 외국어는 이렇게 떼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매주 화요일마다 회사에서 이제 무료로 어학 강좌를 해주고 있거든요. 희망대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학비 지원도 회사에서 50% 정도는 내준다고 하기에 그런 쪽에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직률이 1%일 정도로 직원에 대한 복지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직접 탐방을 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 기업인데 회사 내에 어린이집이나 헬스클럽도 있고요. 풋살장이나 배드민턴, 테니스장도 있고 요가를 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 진단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직원들의 건강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회사 내에 이제 운동하는 문화가 잡혀있다고 요즘 정기적으로 이제 스포츠 대회도 열어서 그 직원들 간의 화합도 도모하고 능률도 향상시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직률이 1%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직률이 그 정도일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강원 지역에 위치한 지역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강원 지역 자체 내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 그와 관련하여 채용적인 부분을 탐방하셨을 때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대표님이 창업하시기 전에 강원도인 춘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람을 뽑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일일이 면접에 다 참여하시고 또 강원 지역의 대학생들을 한 3분의 1 이상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강원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온라인 채용 공고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관련해서. 그러면 강원 지역에 있는 학생들 3분의 2 이상 뽑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취업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다른 기숙사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이루어져 있나요? 네, 그 회사에서 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복지 부분에서 아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탐방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기업 탐방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역시 아마 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텐데 한번 무엇보다는 직접 가서 보고 듣는 게 그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의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항상 기업 탐방 일정 확인해 주시고 같이 지원해서 같이 기업 탐방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댓글은 어떻게 한번 달려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 제가 아까 봤는데 누구 한 분이 서포터즈 분들을 불렀어요.
구공하라고 나가기 싫겠어요. 네, 그런 댓글도 있었고 아까 보니까 바디텍 매드의 무지가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학비 지원도 해주고 회사 내 운동시설도 있다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고 네, 저도 바디텍 매드 기업 탐방 가고 싶어요라고 해주셨는데 바디텍 매드 말고도 강원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타 지역에도 우수한 기업이 많으니까 기업 탐방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 정말 잘생기셨네요. 구공하라고 하고 계속 부르는데요. 구공하라고. 네,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네, 조금 더 재밌는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쯤에서 네, 마무리를 네. 할까요? 네,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네, 다음으로는 전북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전북 창화팀의 팀원,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신 이지영 서포터즈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팀 서포터즈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북팀이 탐방한 기업은 전북의 비나텍이라는 기업인데요. 비나텍 주식회사는 얼마나 우수한 기업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팀 서포터즈가 준비해온 기업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해 있는 주식회사 비나텍입니다. 현재 매출액은 2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업 분야는 친환경 슈퍼 캐패시터 제조업인데요. 현민 씨는 슈퍼 캐패시터라는 곳에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슈퍼 캐패시터라는 단어가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도 생소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슈퍼 캐패시터가 어떤 것인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발음이 되게 어렵죠. 네. 슈퍼 캐패시터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즉 축전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 후에 높은 전류를 또 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조장 소자라고 해요. 이거 자체는 친환경적으로 가공된 활성탄소를 이용해서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지고 있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문과생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탐방을 가셨을 때 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때도 많은 학생들 질문 중에서 문과생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인사 담당자분께서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보다는 문과대학 학생 위주로 많이 채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채용하실 때도 많은 연구부서가 있지만 거기서도 특히 연구개발 쪽으로 위주로 채용 많이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문과대학 학생 채용이 더 높다고 했었어요. 면접은 항상 상시 채용이라고 하셨고 면접 절차는 특별한 건 없지만 서류 면접, 면접 전형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셨고 또 모집 분야는 기술 영업, 연구개발, 제품 생산, 품질 관리, 일반 관리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를 딱 찍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는 질문 사항들이 있는지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팀 서포터즈분 눈동자가 이쁘시네. 다 정말 이 댓글 다신 분,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아마 소개해준 비나텍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마 서포터즈 분께서 아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러면 저희가 서포터즈 분들을 통해서 사전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네, 비나텍 회사의 공유 가치가 열정, 소통, 나눔이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에 각각에 담긴 의미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비나텍은 아무래도 이렇게 중소기업이니까 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걸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공유가치를 정하셨는데 그게 열정, 소통, 나눔이라고 해요. 열정은 목표 성취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취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계획된 실행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직원들과 서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고 또 직책에 상관없는 서로의 존중과 신뢰를 의미한다고 하셨고 또 나눔은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의 공유 가치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비나텍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비나텍만의 직원 관리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이달의 도서를 한 번씩 정해서 네, 직원분들에게 선물한다고 이런 것도 조사를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세 가지가 열정, 소통, 나눔 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시스템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열정에는 뭐 마라톤, 한 달에 한 번씩 마라톤 참여라든지 같이 등산한다든지가 진행되고 또 소통은 소통의 날이나 지식공유 시스템으로 통해서 직원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일이 바쁘니까 그날을 통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또 나눔의 날은 직원들이 자기 급여의 1%를 기부를 한다고 해요. 모든 직원분들이 그렇기도 하고 한 1년에 24시간 정도 봉사 시간을 채운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직원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달에서 성장해서 준대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독후감을 쓰게 한답니다. 제대로 읽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주지만 독후감까지 꼭 써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좋으면서도 조금은 부담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슈퍼 캐패시터 공장도 혹시 탐방을 해보셨을까요? 공장 설비까지는 탐방하지 못했고요. 계속 작업하시다 보니까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제적 탐방 못했고 대부분 회의실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기업 소개나 간담회 정도 했고 그다음에 회사 전체적인 내부 그냥 외부 정도만 간단히 탐방을 했습니다. 일단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 틈에 실시간 댓글도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서포터즈 분이 잘 설명해줘서 질문할 게 없네요. 하하하하하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마 기업 탐방을 직접 가셔서 또 한번 많이 보실 테니까요. 네, 박수. 네, 너무나 멋있네요. 그리고 퇴사율도 있는데 퇴사율 같은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의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일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아까 공유 가치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직원분들에게 좀 와닿지 않았나 할 것 같아요. 이공계열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좀 문과생을 아마 채용을 하긴 하겠지만 문과생들의 비중에 비해는 조금 낮은 채용 기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질문들이 나오면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네, 아까 퇴장하신 백구봉 서포터즈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댓글에 달리고 있는데, 네, 아무튼 비나텍에 관한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네,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사항들 이외에 탐방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이런 점이 되게 괜찮았다,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공유 가치를 통해서 각각 주제에 맞는 시스템을 맞춰서 직원들 최대한 유대감 있게 노력한다는 그 대표님의 정신이 가장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이거 탐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업 탐방했을 때 이렇게 학생들하고 저희 또래 학생들 같이 함께 탐방을 하잖아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질문을 하고 고민거리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업 탐방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업 탐방 자체가 정말 이점이 많으니까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부가 벌써 이렇게 해서 끝이 났네요. 네, 정말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하고는 조금 다른 의료기기 제조업이라는 것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공장에 대한 청결성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냥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탐방을 직접 가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탐방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지역 우수 기업들을 이렇게 희망의 라이브 TV를 통해 매 회마다 알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여기서 실시간 댓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여기 희망의 프로젝트 공식 페이스북에서 참여기와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안내도 함께 했으니까 댓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희망의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탐방을 신청하는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홈페이지 www.ho프링크.kr에서 탐방 일정 메뉴를 클릭하고 탐방 메뉴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9월에 탐방 예정된 기업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9월 1일 목요일 인천 셀트리온과 주식회사 LVS. 네, 9월 2일 금요일에는 인천에 위치한 주식회사 인성엠프라. 9월 6일 화요일에는 인천 주식회사 ST. 9월 22일 목요일에는 대구에 위치한 한국도키 맥주식 회사 탐방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탐방 일정은 실시간 업데이트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네,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럼 네. 2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너명 면접 친해지길 바래. 네, 면접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면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팁과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코너인데요. 네, 현재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페이지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도 접수받아서 함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계획이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면접에 관련된 고민들을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리 이사님께서 지금 대기실에서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유리 이사님의 간단한 이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행복한 성공연구소 이사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취업, 면접, 이미지 컨설팅과 관련한 다수의 특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 컨설팅 전문가 이유리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이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면접에 관련 컨설팅 전문가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네, 같아요. 미모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쓰고 있는 중.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 오셨으니까 댓글 한번 아주 뜨거운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실물로 보면은 정말 더 대단하십니다. 아이디를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 1회 방송에서는 취업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기신 궁금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시간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직접 면접과 관련한 팁, 그리고 면접에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과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이제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취업에 관련하여 여러 면접을 봐야 될 텐데 네. 저도 귀 아주 쫑긋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네.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제 이미지가 네.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딱 봤을 때 이미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딱 느껴지는 이미지가 저는 처음 발견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이미지일 것 같아요? 행복한 연구소 이사님 같아요. 그거 말고 딱 키워드로 어떤 성격일 것 같다, 혹은 어떤 성향의 사람일 것 같다 이런 느낌. 일단 웃는 미소가 되게 아름다우시고요. 네. 약간 전문가님만의 뚜렷한 주관을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굉장히 뭔가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고 똑부러지는 인상. 네,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이미지를 딱 결정을 할 때 겪어보지 않아도 딱 보여지는 느낌을 가지고 사람이 판단을 딱 하잖아요. 근데 저랑 좀 친해지시면 제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특히 이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봤을 때 한 몇 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면 5초에서 10초. 네, 상대방의 전반적인 거는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초 정도. 네, 평균 한 3초 정도면 그 사람이 어떨 것 같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미리 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첫 이미지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이미지를 결정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미지를 바꾸려면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이미지를 바꾸려면 몇 번을 다시 만나야 그 사람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내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첫인상과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시간은 그 사람과 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네. 다 자주 만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한 60번 정도는 다시 만나야 그 어. 사람의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면접은 이미지로 결정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답을 하려는 답변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결정짓는 거의 3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시각적인 거, 두 번째는 청각적인 거, 마지막에 이제 내용,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거. 근데 얼마큼 그 시각적인 요소가 면접을 볼 때 중요하냐면 실제로 재밌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면 회사에게 득이 되는 신입사원의 인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24. 네, 잘 웃는 사람. 얼굴 인상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눈일 것 같아요. 오, 네. 면접을 굉장히 잘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맞추고 있는데 맞아요. 첫 1위가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살아있는 눈빛. 면접을 보면 우리가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살아있나요? 지금 살아있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화면을 보고 정말 눈이 누가 살아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면접을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입꼬리가 올라간 직원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간 직원. 자, 입꼬리가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까요? 아마 평소에 잘 웃는다.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세 번째는 넓은 이마를 가진 직원이었어요. 자, 지금 이마를 제가 이렇게 물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면접을 보실 때는 이마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여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곱게 뻗은 콧날. 그리고 곱게 뻗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의 윤곽이 뚜렷하고 발그스레한 그런 직원이 회사에 득이 되더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신 분들이 신입사원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해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조직에 잘 적응하고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였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했고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를 가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이제 4학년이시죠. 네.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들자고 하면 일단 눈썹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지금 제가 1위부터 5위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6위가 강직한 눈썹을 갖춘 직원이었어요. 근데 어떤 한 남학생이 그동안 한 3년 정도 취업 준비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적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많이 이제 힘들었던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얼굴 톤이 그 친구가 1년 전에 찍었다고 가져왔던 면접 찍어서 용 사진,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 사진이랑 현재의 얼굴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얼굴 너무 이제 까만 거죠. 눈썹도 다 빠졌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눈썹은 빠졌지만 서류가 통과가 되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그게 이제 면접관들한테는 다 보이는 거죠. 너무 많은 면접자들 봐왔기 때문에 눈썹이 다 빠지고 얼굴색이 좋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제 면접 질문을 받았냐면 본인은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얼굴을 이제 세 분만 보고 표정이랑 눈썹을 이렇게 보고 그 친구가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그 상태에서 저는 컨설팅을 받으러 가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면접에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실제로 제가 이제 그려줬습니다. 면접 볼 때마다 저한테 와서 이제 눈썹이나 피부 톤의 뷰티크림이나 CC크림 같은 것도 발라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자신감을 이제 북돋아줬죠. 그렇게 해서 6개월 뒤에 결국 취업해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아주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제 공기업에 지원한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1대1로 한 열흘 정도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답변 이런 것들보다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고개가 이렇게 들려있고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면접 자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턱이 들리면 어떤 느낌인가요? 약간 거만해 그래서 보였어요. 건방져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삐딱하면 어떤 느낌이죠? 불량해. 그렇죠. 불량해 보이죠. 그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순한 공기업이니까 그런 또 이미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 좀 익힐 수 있는데 자세 이런 거는 솔직히 쉽게 고쳐지지 않죠. 그 친구가 이제 20살 후반이니까 이미 20살 28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데 열흘 동안 이제 소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열흘 동안 꼬박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말의 내용보다 자세만 연습을 하고 가서 실제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 작은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면접 볼 때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면접관들이 다시 되묻는 거죠. 네? 뭐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짜증이 나죠. 면접관도 너무 많은 사람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댓글 좀 달렸을까요? 댓글이 제가 살짝씩 봤는데 정말 폭발적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꿀팁을 많이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질문도 진짜 여러 가지 달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답변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먼저 부서만 질문 먼저 드리고 좀 이따가 실시간 댓글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많은 질문들 부탁드릴게요. 밀당을 잘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질문을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희망이음 서포터즈들로부터 사전 취합한 질문 중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면접을 볼 때에는 면접자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고 앉았을 때는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등등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자세 자체가 아까 전에 3개 말했던 이미지를 결정짓는 거에 어디에 속하죠? 시각, 청각, 내용 중에 시각이죠. 시각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들어올 때는 평소에 이제 자세가 이제 궁정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 대부분 그렇죠.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맨날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리를 피고 들어오실 필요가 있어요.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지만 너무 건방지지 않게 허리를 피고 그렇지 고개 올라가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정면을 보면서 이제 들어오시고 만약에 면접관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문 앞쪽에 그렇죠. 문을 바로 열고 앞에 계신 면접관에게 15도로 간단히 목례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MC분들이죠. MC분들도 자세를 한번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옆에서 봤을 때 허리랑 허벅지가 90도가 돼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그렇죠. 하지만 의자에 허리를 대면 안 돼요. 그렇죠. 주먹 하나 들어가게끔, 주먹 하나 그렇죠. 들어가게끔. 그리고 허리랑 허벅지랑 종아리도 90도가 돼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깨 넓이로 벌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발은 11자. 이 상태로 조금 더 허리를 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오른손을 위로 아래 하고 치마랑 살이랑 붙여지는 부분에 올려놓으시고 발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시선은 누굴 봐야 될까요? 면접관. 그렇죠. 면접관님을 봐야 되죠. 앞에 계신 면접관님을 응시하고 있는 이 자세가 면접 자세죠. 근데 이 자세로 몇 분 정도 평균 앉아있을까요? 현재 이제 구직자들이 면접 볼 때 30분 정도 평균인데 많게는 한 50분 정도도 이 상태로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정말 지금 머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자, 이 상태로 지금 방송을 1시간을 한다. 가능하실까요? 힘들 것 같아요. 편하게 다시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앉아 주셔야지만 좀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좀 잘 보이고 싶고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쵸? 연구소는 찾아가야 될 것 네, 그 같아요. 친구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매일 1대1 컨설팅했죠. 근데 네. 그걸 통해서 취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게 취업했죠. 굉장히 그건 중요한 굉장히 거죠. 중요합니다. 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힘드네요. 굉장히 힘들죠. 네. 네, 그럼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근데 혹시 그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 나갈 때는 혹시 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있을까요? 나갈 때도 순서가 한 5명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인사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마지막 사람만 이제 문단속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사람만 문단속을 하기 전에 돌아서 함께 문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조금 더 예의 있고 정중한 느낌이 이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앞에 4명이 다 뒤돌아서 목례하고 빠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을 빨리 나가주시되 마지막 분만 딱 정중한 그럼 자세. 마지막에 나가도록 해야겠네요. 그것도 순서도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운이죠. 네,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자리 운전 조금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회사를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우리 집 앞에 가기 네, 전까지는 정말 끝까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대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면접 때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탓인지 준비한 만큼 잘 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더듬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마 이 서포터즈 분들은 그 취업이 이제 정말 이제 앞다인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겠죠. 그 말을 더듬는다는 건 그만큼 긴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신감이 없을 때. 근데 그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하지 않으면 그거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인드셋을 나는 할 수 있어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게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은 충분히 본인이 부족한 모습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면접 스터디나 뭐 전문 컨설턴트나 계속 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나 시선 처리나 또 내가 실수하는 거 본인의 모습을 꼭 촬영을 저는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키워서 그 자리에 가서도 어떤 대답이 들어와도 말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쌓이면 말을 더듬는 게 그만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한 뭐 면접관도 사람이고 거의 아버지 뻘이고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자리가 어렵죠 사실. 돈을 받고 내가 이제 입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촬영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자기도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맞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피탁하게 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촬영해보는 게 꼭 필수. 목소리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을 네. 거고 발음이나 뭐 그렇죠. 사족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맞아요. 부분도 알 수 있으니까 네. 촬영 꼭 해보시는 거 정말 좋은 것 정말 같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관님이 면접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져요. 뭔가 네. 마지막에 자신을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보여야 그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무조건 해야 되죠. 그 기회를 그냥 놓치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할 말에서도 충분히 뒤엎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못했다라고 해도 실제로 사례를 보면 저 또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임원 면접에 올라갔을 때 정말 4명이서 봤는데 저는 이제 붙어서 회사를 다녔었지만 같이 면접봤던 남자분께서 굉장히 말을 많이 더듬고 말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죠. 저 사람은 나도 모르겠지만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할 말이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일단 면접관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면접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동안 너무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의 아쉬운 점을 이제 어필을 했죠. 제가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긴장된 자리라
말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사의 기회를 주신다면 회사에서 그 누구보다 제 능력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정말 스펙이 좋은 나머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할 말이 정말 어필을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본인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연습해왔던 내가 꼭 이거는 말해야지 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면접을 볼 때 질문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질문이 안 나와요. 나는 이걸 꼭 얘기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할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마지막 말을 할 때 내 감정을 어필하시는 거나, 그리고 입사 의지를 충분히 더 보여주셔야 되죠. 이 회사에 대한 관심, 애정,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 혹은 저는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그것까지 이제 추천을 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해요. 저는 그 회사 맞춤 포트폴리오.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오기 위한 회사에 대한 분석이 되는 것과 자기의 분석, 또 직무 분석 이렇게 된 것들을 철을 하게 해요. 바인드로 철을 하게 해서 그걸 가져가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걸 뭐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을 할 때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듣는 친구도 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고, 혹은 면접관의 어떤 감사의 표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유의해서 저도 내년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면접을 볼 때 면접자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는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이것도 많은 이제 설문조사도 나와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거를 해본 결과, 아까 전에 말을 많이 더듬는다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처럼 1위는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였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왜 동문서답을 할까요? 면접관은 질문을 했는데 집중하지 않는 게 너무 집중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긴장을 해서 잘 들리지 않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랑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운 이 얘기를 하면 어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관성이 부족해도 그 얘기를 그대로 외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긴장을 하고 집중을 안 해서 잘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긴장을 집중을 안 해서 잘 못 듣는 경우는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절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실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1인데, 이거는 너무 자신이 생각한 거를 외운 대로 어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정말 자연스럽게 묻어가셔야 돼요. 그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외운 대로 얘기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연습이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말도 안 듣는 거였어요. 아까처럼 말을 더 듣는다는 건 그것도 자신감이 없다는 거고,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아는 연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만큼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리고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떨리는 거고, 그거 떨리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실수들. 네, 다 동일한 거고, 그리고 또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자신감도 있어서. 그리고 사람의 눈을 마주 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 봤는데 여기는 MC는 이분은 굉장히 이제 타고난 거고, 처음 봤는데 이렇게 그리고 너무 뚫어지게 면접관을 보면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눈빛을 보기 어렵다고 하면은 이 삼각 트라이앵글 구도 안에 시선을 두시면 돼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미간하고 눈 사이, 그리고 코끝,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시선을 두시면 그 상대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중을 보라는 얘기도 저는 들어봤는데. 인중을 제가 이거 실험을 다 해봤죠. 인중을 봐도 되겠는데 그 시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다 봤죠. 여기 다 봤는데 인중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그랬더니 밑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네, 새겨드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제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을 텐데, 정말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네.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거 좀 지금 답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면접을 보러 갈 때 액세서리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냐. 시계랑 귀걸이를 말씀하셨는데 시계는 찾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비즈니스 룩에 시계도 이제 들어가고요. 시계를 찾으면 조금 더 물론 핸드폰으로 시간을 요즘에 많이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성실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좀 더 준비된 직장인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시계 정도 차도 괜찮고요. 귀걸이도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치렁치렁 하는 게 아닌 그냥 이제 여기 붙는 스타일로 간단히 작은 걸로 해주시면은 그래도 좀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훈훈한 외모라서 외모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도움이 되겠냐라는 친구가 계신데 어떤 거 같나요? 훈훈한 외모 제가 이분을 보질 못해서 훈훈한지 안 훈훈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진을 올려주시면 네. 훈훈한 외모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많이 떴다고 하면 그만큼 이미지가 좋은 거겠죠. 그렇죠. 호감이 있는 그렇죠. 도움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면 충분히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공감되네요. 자 압박 면접 시에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받는다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근무 중 상사에게 맞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굉장한 요즘에 질문이네요. 회사가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없을 텐데 압박 면접? 아마 예시로 이런 걸 단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의 그런 질문이 왔다, 답변하기 곤란한 답변이 왔다 할 때 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압박 면접 시에 상사에게 맞는다면 요즘에 회사에서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선택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그 월 마감을 해야 되는 담당자다. 근데 당장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 근데 그 친구와는 둘도 없는 거의 친구 사이고 이 친구는 항상 본인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길을 놓이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이럴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답변은 어쨌든 간에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를 절대 남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친구한테 먼저 가기보다는 자기의 업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직원을 찾아야겠죠. 충분히 찾아보고 만약에 그 월 마감을 아침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면 제가 잠깐 들려서라도 보고 다시 와서 마감을 하든 아니면은 대체 인력을 찾든 회사에 누가 되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압박 질문을 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는 추세가 요즘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센스를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래도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질문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 그런 질문을 그리고 저는 잘 웃는 편인데 면접관 앞에서 보자마자 웃었는데 뭐가 좋아서 웃냐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아무 말 없이 탈락했었는데 점점점인데 안타깝습니다. 웃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이런 거를 의미 없이 웃는 거를 실소라고 해요. 실없이 웃는 거 실소. 근데 면접관들이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도 실소예요. 표정이 밝은 건 그래서 아까 전에 입꼬리가 올라간 직원이 되게 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표정이 밝은 직원은 참 득이 되는데 이유 없이 계속 실실거린다는 거는 저 친구 이 자리가 웃었나? 신경을 집중을 안 하나? 뭐가 저렇게 가볍지?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아무리 잘 웃으시더라도 그 자리가 조금은 어려운 자리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있다. 나 이 자리가 굉장히 절실하다. 그래서 좀 진지한 느낌, 그런 느낌을 처음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답변입니다. 네. 단발머리의 경우 묻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단발머리 묻지 않으셔도 돼요. 단발머리
튀어나오고 보기 안 좋죠. 단발머리 같은 경우는 저도 단발머리지만 이마가 보이게 하시고 귀 뒤로 넘기시면 돼요. 귀 뒤로 넘기셔서 귀랑 아까 전에 그 인상 좋아 보이는 그 요소들이 다 있었죠. 이마나 눈썹이나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게 다 보이게끔. 그리고 여기 여자 MC분도 지금 머리가 기신데 이 상태에서 면접 보러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네. 뭔가 뒤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뒤로만 넘기시면 안 되고 네.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묶어야 네, 될까요? 묶어서 목 라인이나 선이 다 보일 수 있게 깔끔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 면접용 사진도 찍으실 때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하고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긴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 목 라인과 전체적으로 귀랑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래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친구와 그런 친구와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되고 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면접 볼 때는 묶어주시는데 면접 사진 그리고 앞머리를 올려주시고.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나요? 네, 충분합니다. 또 가끔 억지 웃음 같은 표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본인 모습 스스로 보셔야 되겠죠. 네. 영상을 찍어 보셔야 돼요. 억지 웃음이라는 거는 평소에 잘 웃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정이 다 느껴져요. 얘가 억지를 웃고 있구나. 근데 그것도 본인이 영상으로 통해서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 스터디를 많이 해보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전부 제 이야기 같아요. 네. 듣고 그냥 넘기시지 말고 실제로 많은 훈련을 해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영상 촬영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네, 답변이 좀 다 올라와 있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답변을 모두 해드린 게 아닌데 그러면 저희가 약간 준비한 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면은 기업에 따라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 복장이나 정장을 꼭 네.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공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복장을 하고 가야 좋을까요? 하는 네. 질문이거든요. 네, 실제로 작년에 제가 통신사에 지원하는 친구들, 영어 관리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컨설팅 했었는데 그 친구들도 면접 복장을 캐주얼이라고 이제 공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면접을 봐야 되고 4학년이니까 이미 정장을 다 사놨겠죠. 그것만 입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캐주얼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요즘에는 그렇다고 해서 캐주얼 복장이라고 해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가면 될까요? 너무 캐주얼. 네, 너무 캐주얼하고 정말 성의 없어 보이죠. 그렇죠? 정말 가본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권유했던 게 요즘에는 기업도 정장을 많이 안 입죠. 캐주얼화 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죠. 뭐 청바지나 뭐 단화나 티셔츠를 입는 회사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직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면접 때도 캐주얼 입고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제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가시는 게 좋은데 비즈니스 캐주얼이 뭐냐면 조금 정장스러운데 편안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화, 뭐 스니커즈나 이런 좀 깔끔한 스니커즈,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이제 검은색 정도의 스니커즈에 슬랙스라고 하죠. 그 면바지인데 좀 깔끔한 느낌 그리고 혹은 면바지, 면바지 슬랙스 같은 거나 슬랙스에 그리고 카라가 있는 깔끔한 티셔츠 혹은 카라가 있는 셔츠인데 민무늬나 체크무늬가 있는 걸로 입어주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간단한 서류 가방 같은 거를 들고 가시면은 굉장히 깔끔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친구도 그렇게 구매를 해서 면접을 봤는데 요즘에는 결론은 캐주얼이라고 해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그래도 직장인의 복장이 맞는 비즈니스 캐주얼. 요즘에 검색하면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네. 면접을 볼 때 대부분의 복장은 정장으로 송이되어 있어서 이렇게 옷을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헤어스타일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염색이라든지 컬러라든지 네네. 이런 게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요? 좀 계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광고나
분야나 좀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어떤 그런 분야의 직종은 조금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이나 뭐 이런 뭐 단발이나 이런 살짝 외모가 밝다거나 뭐 복장도 조금 색감이 있는 것도 괜찮은데 실제로 공기업이나 금융이나 뭐 사기업 대부분의 직무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지는 이마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가 보여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게끔 묶어주시고 남자분들도 전체적으로 이마를 그리고 귀를 덮지 않게끔 그리고 올려서 깔끔하게 옆머리를 누르고 살짝 올려주시는 거. 여자분들은 묶어주시거나 단발은 전체적으로 보이게 귀로 넘겨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해도 네. 아마 근데 한 가지만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 나온 질문인데 옆자리나 다른 면접자들이 자기소개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다른 면접자들이 자기소개 질문한테 대답을 할 때 시선 처리 네. 옆에 면접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면접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공감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모의 면접 보면 실제로 있는데 자기 딸이랑 공감을 하고 있다는 티를 내는 거죠. 나 잘 들어주고 네. 있다. 근데 우리는 시선을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계속 얼굴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지원자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 얘기를 할 때는 앞에 있는 면접관들의 시선을 이제 너무 산만하지 않게 고루고루 한 번씩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른 지원자들 얘기를 하면 공감되는 거에 좀 웃으시기도 하고 좀 같이 공감대가 느껴지게 편안하게 면접관이 웃으시면 같이 미소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다른 면접관들의 시선 좀 맞춰주시고 앞에 있는 면접관의 응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답변들을 많이 들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쉬운데 정말 아쉽네요. 시간이 네. 좀 많이 지체돼서 근데 네. 정말 보내기 좀 아쉽네요. 맞아요. 네. 따로 뵙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영화를 저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실시간 Q&A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들었던 얘기를 내년에 꼭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평소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자세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이제 뜻깊었고요. 이미지라는 것은 취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거를 인생에 조금 내 인생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서 2부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정말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요. 정말 시간이 지체되는지도 모르고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더 물어보고 싶고 네, 듣고 싶은 게 저도요. 많았는데 네, 일단은 댓글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도 질문에 대한 게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유익했다고. 너무 네, 유익했어요. 저도요. 짱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네, 역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희망이음 라이브 TV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게스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있을 사회 방송 역시 오늘처럼 알차고 유익한 방송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그럼 희망이음 슬로건 외치면서 같이 마무리해 볼까요? 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업의 내일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